네, 126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확인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부 방송에서는 말미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자 2부 방송에서는요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자. 이것도 제가 아마 1부 방송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니까 일단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보니까 여기 물건지는요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에 소재하는 이겁니다. 현대빌라입니다. 이게 삼방동 여기 있죠. 김해시 삼방동 25-4 현대빌라예요. 이것도 삼방동 25-4 현대빌라입니다. 현대빌라 메토 요것은 201호, 요것은 301호 해가지고요. 토지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빌라인데 토지 등기부 등본상을 해가 이렇게 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유자 지분 413.8분의 51.7에서 김땡땡 씨가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1호에 대해서 이제 이 매매를 통해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소유권을 하면서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는 2001년 상당히 늦게 됐네요. 그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공유자 지분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진땡땡 씨 해가지고요. 이게 8번이잖아요. 8번 진땡땡 씨 지분 전부 대지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301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3,301호가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더 낙찰 받으면 돼요. 봐가지고, 경매 낙찰 받는데, 예를 들어가 진땡땡 씨가 소유권자다. 그런데 이걸 내가 안종현에게 낙찰 받았다면 안종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등기부등본 정리해버리면은요, 아주 간단히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 미등기다 이랬을 적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이게 아파트 단지가 말이죠. 막 단지 세대수가 말이죠. 500세대, 1000세대 하게 되면, 와, 그 경우는요,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봐야 되는, 관할 등기소에 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나와 있네. 3번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현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현장 가야 되는 건 관리사무소 가시라니까. 아니면 또 중개업소 가시라니까. 가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이야기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말고. 우리는 경매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요,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죠? 내가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뭐 봐가지고. 그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라는 것이.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쪽에서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수익이 창출되면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보니까, 아파트인데 대지권 미등기네? 근데, 사장님, 대지권 미등기인데 이게 거래됩니까? 그래도요. 근데 왜 대지권은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럼 슬쩍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오자가 하나 탁 나타나 버리네. 참네. 이게 제가 막 쓰다 보면 저도 오자가 막 나옵니다. 대지권 미등기인 이유와 구름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자. 그죠? 예. 무슨 구름이지, 구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보시면요. 이겁니다, 또. 이게 뭐냐면 또 경매 대상, 만약에 101호다, 101호.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대지권 미등기, 그럼 혹시 모르니까 102호든 103호든 등기부등본으로 띄워보는 것이죠, 봐가지고. 어떤 지금 보면 101호는 대지권 등기 안 되는데 102호, 103호는 대지권 등기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해가지고요. 이걸 전체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요,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편찬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거, 엉뚱한 걸 제가, 잠깐만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분양 업무 시공 전 GS 건설에
의해서 제출한 나와 있네요. 그죠? 의해서 제출한. 예. 사실조회 회신이죠. 에 의하면은 분양대금 1억 8천여만 원이 미납되어 있대요. 뭐야, 이게 뭐야? 미납돼 1억 8천만 원 미납됐대. 이야, 이 뭐야, 뭐. 1억 8천이 미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수인입니다. 미납이 돼가지고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에 대항한 토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게 낙찰자가 나 저 전용 부분 낙찰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대지권 등기 나한테 해줘! 라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경우에 여기 보시게 되면 나와 있네요. 위입니다. 미납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이게 분양대금이 이게 1억 8천만 원이 미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한다는 건 뭡니까? 전유 부분 낙찰받은 사람이 내가 전유 부분 낙찰받았으니까 대지권 등기 나한테 해줘! 이랬을 적에 토지 소유자는 알았어! 그런데 있잖아 1억 8천만 원 분양대금 납부 안 했거든? 그거 내놔! 이게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너 이거 1억 8천만 주면 내가 이거 대지권 등기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그 물건을 입찰하셔서 낙찰받았을 적에 1억 8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낙찰자에 내가 인수한다는 그런 거 사실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또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조사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 보셔가지고요. 간단해요. 봐가지고 여기다 뭡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시공사니까 GS건설 주식회사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전화해보는 거죠. 또 봐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이게 맞아요? 1억 8천만 원 맞아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뭡니까? 속된 표현다 방방 뛰어야 돼요. 부동산 경매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점점 떨면 안 된다 이게 점점 떨면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이제 다른 그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지권의 미등기나 대지권 포함하여서 평가했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누구 마음대로 평가하냐고? 법원에서 하라면 그렇게 하고 그 대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대지권이 없던 대지권이 샥 나타납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대지권이 없으면 영원히 없는 거예요. 대지권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분양계약서상에 대지 가격이 포함됐다 이런 거예요. 좋아요. 근데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대금 일부가 미납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납되어 있대요. 미납. 아니 이게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적에 일부가 뭐 분양대금 완납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뭐 미납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자 매수인이 낙찰자죠. 매수인이 대자가 나왔습니다. 매수인이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지권 변경 등기를 구할 경우,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위에 이것처럼 말이죠.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 나한테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보니까 분양자가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낙찰자가 미지급한 게 아니고 수분양자가 미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한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자가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소지 있음. 여기 또 보니까 동시이행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 소지가 있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이런 거 있으면 일단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미납된 분양금액이 여기에 위에 사안 같은 경우는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펜을 갑자기 날려버렸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펜을 화면에 좀 이상하게 뜹니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위에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1억 8천만 원의 금액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 밑에는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물건 일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가지고 대지권 등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름대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입찰 안 들어가요, 제가 왜 입찰 들어갑니까? 그 경매 물건이 딱 세상에 말이지 100년에 그 물건 한 건만 딱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머리 피 터지게 해서라도 조사해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맨 밑에 보니까 이거 참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워버리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대지권이 미등기이며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럼 포함됨,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야 포함됐으니까 내가 전유 부분 낙찰받게 되면 당연히 대지권 등기도 내한테 오겠구나 하고 막 들어가서 앙 물어버리죠. 그럼 안 된다니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응? 그럼 낙찰자만 완전 낭패를 보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101호가 경매가 나왔어요. 101호가 경매가 나왔는데 이 건 같은 경우 대지권 가격에 포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법원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거 보니까 101호는 말이지 전유 부분만 경매 나왔고 대지권에서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죠. 그죠? 대지권은 이게 취득을 못할 걸 알고 전유 부분 요것만 딱 따로 평가를 했어요. 이게 전유 부분 여기 평가한 거면 보니까 한 1억 정도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대지권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는 요 경우 뭐냐면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1억 플러스 1억 해서 이 사람들 2억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보니까 101호에 대해서 1억으로 평가했는데 대지권도 1억이에요. 근데 대지권은 아예 왜 평가해서 포함을 안 시켰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 불을 켜고 들어가 1차 길날 막 한 150% 써야 됩니다. 예. 왜냐면 자 대지권 이걸 가격 포함을 안 시켜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01호가 이 대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조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걸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최저 매각금을 얼마나 했다? 1억을 평가했다 이거죠. 그럼 이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써야 돼요. 1억 5천만 원 정도. 왜 그런 거가? 1억 5천만 원 딱 쓰고 나서 말이죠. 봐가지고 대지권 등기죠. 나한테 줘. 그럼 대지권 등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지권에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지권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이거 착각을 해가 자기네 평가를 이렇게 해서 그 법원 저거 잘못이지. 일단 내가 대감 납부하면 끝나버린다니까. 그죠? 법원 경매 그거잖아요. 대감 납부 딸깍 하면 끝나버린다니까. 그럼 민사집행법인가요? 135조에서 낙찰자 소유권을 자연적으로 취득하게 하게 된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안전한 대지권 미등기 경매 물건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중앙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토지 등기 부상에 지분 이전된 거예요. 여기는 아마 지금 제가 쓴 생생경매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예, 여기에 보시게, 지금 보시면요, 이분의, 이 빌라인데, 이건 빌라예요, 빌라인데. 서초동에 있는 빌라인데, 요 대지 지분입니다. 지분이죠. 공유자 지분 659.7분의 41.8605에 김땡땡 씨 앞으로 2004년 9월 20일 날 매매해가지고 2004년 9월 22일 날 등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일종의 이런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김땡땡 씨라는 분이 지상의 건물에서 자기 예를 들어 뭐 101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요 땅에 돼가지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지분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 땅 중에서 뭐 어쨌든 나는 이 지분만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이게 대지권이거든요. 대지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래서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등기부 등본상으로 해서 지분이 이게 이전되는 그런 형상이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서 아까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낙찰 전에 대지권 미등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전에 당연히 이번에 이제 201호네요. 전유 부분에 표시해가지고 건물에 표시해가지고 201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낙찰 후에 낙찰 전에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요건 낙찰 전에 대지권 미등기 해가지고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해가지고, 우리 아까 토지 등본상에 보니까 2004년 9월 22일 날 토지 지분이 이분 앞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같은 날짜예요. 20일 날 매매 계약해서 24일 날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이분 주소가 보니까 이제 201호로 이렇게 주소가 이제 변경이 됐다. 낙찰 전에, 이게 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낙찰 후에 대지권 등기 내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니까 201호 해가지고 201호 이제 나와 있고 또 밑에 대지권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경매할 당시에는 이 대지권이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럼 낙찰 받고 나서 이건 왜냐면요. 토지 등기부 등본상으로 소유권 토지 지분이 일부씩 이전이 되는데 그걸 아예 그냥 요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사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편하지 말이지. 안 그러면 이제 막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 관계가 좀 정리가 된다더라.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이걸 지금 제가 이걸 하나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이건 지금 제가 제 생생경매 교재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2014경에 30103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요. 대지권 미등기로인데 대지권이잖아. 대지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경매정보지 만드는 회사에서 나중에 이거 보충을 했어. 근데 이 당시에, 낙찰받을 당시에는 이 대지권 등기 없습니다. 이거 등기번호 제가 보여드릴게요. 등기번호 보여드리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오면요, 경매정보지상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그죠? 화면을 확대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또 엉뚱한 거 눌렀네요. 네. 네, 됐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 가격에 포함됨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당시 경매할 당시에는 대지권 미등기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잠깐 보죠.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본건에서 201호입니다. 201호로 되어 있고, 소위 이제 서초 1차 N 스위트 빌라 이게 전체 뭐 저는 제 식대로 표현하면 우리들 건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들 건물이고 밑에 표제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201호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 건물이에요. 우리들 건물 내 건물입니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없고 막바로 갑구로 와버렸어. 그러니까 경매할 당시에는 이랬다는 것이지요. 요거 갖고 지금 현재 경매 이후에 낙찰된 그 뒤에 등기부등본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우리들 건물, 내 건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땅이 없고, 땅이 없어, 땅이. 땅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지권 등기 할 왜냐면 이런 게 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토지에 대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다시, 여기 보시면요.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 1차 N 스위트 101동 201호입니다. 1차 N 스위트 101동 201호 해가지고요. 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중앙 2010에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 1차 N 스위트 101동 201호잖아요. 그죠? 101동 201호 돼 있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들 건물이잖아요. 우리들 건물이야. 우리들 건물, 그전에는 땅에 없었는데, 갑자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땅이 나타났어요.
이 우리들 건물은 서초동 1511-6하고 서초동 1511-20 두 필지, 여기 두 필지상에 우리들 건물이 떡하니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1000제곱미터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들 건물, 그 땅은 누구 겁니까? 우리들 땅이죠. 그죠? 우리들 땅. 우리들 땅입니다. 우리들 건물, 우리들 땅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 건물, 내 땅이 나와야 된다고. 내 건물, 내 땅 있나? 그러니까 내 건물 표제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표제부 201호죠. 그죠? 이게 내 건물이잖아. 내 건물. 내 거. 그죠? 내 땅은 뭔데? 이게 내 땅이잖아. 내 땅. 내 건물, 내 땅. 여기 대지권 정. 이거 보니까 대지권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되었다더라. 요런 경우 토지 등기 부등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이 집합 건물 등기 부등본상은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더 이제 편리해졌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토지 등기부 등본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 이건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한 사례를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원 사건입니다. 2013 타경의 19,013호 사건인데요. 지금 참고로 제가 방송에서 화면을 띄울 적에 사건 번호가 탁탁 올라오잖아요. 이거 다 일일이 다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경매 정보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라니까. 해보시고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 방송 내용이 대한민국의 뭐 랭킹 1등이다. 저는 그렇게 시건방지게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난 뭐 컨설팅 회사에다 경매 의뢰할 거야. 안정에 제일 맞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머리 복잡하니까 머리 아파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 보지 마세요. 예.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내가 설사 컨설팅 회사에다 의뢰를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알고 의뢰하는 거고요. 모르고 의뢰하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예. 모르고 의뢰한다 그러면요. 컨설팅 회사한테 내가 휘둘려 버린다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라는 것이죠.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돈 버시면 여러분들 좋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경매 투자하셔가지고 돈 버시면 뭐 저한테 뭐 밥을 사시겠습니까? 떡을 사시겠습니까? 입 싹 닦아도 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엔 수원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2013 타경의 19,013호 임의경매 사건 해가지고요. 이거 보니까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있나요?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보시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시행사에다가 법원에서는 사실조회 회신을 했대요. 시행사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했는데,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또 이게 추정한다, 이게. 이게 뭔 말인지 뭐 추정이라는 게 뭡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번복이 되어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분양대금 완납되었다. 완납된 것으로 이제 우리 확인해 때리면 될 건데, 그냥 추정한다.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애매하게 표시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및 최저 매각 가격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시돼요. 요거 믿으면 이거 절대로 이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지권 미등기인데 이게 최저 매각 금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는 당연히 내 앞으로 넘어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슉 들어갔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시행사인 대우건설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추정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요. 이게 대우건설 해가지고 또 시행사에가 전화해보는 것이죠. 해가지고 대지 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이게 추정된다는 얘기가 참 이제 마음에 좀 걸려봐가지고, 그죠? 예. 일단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는 일단 믿고 신뢰하고 입찰 참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 전에 대지권 미등기 내용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니까 당연히 대지권 등기 안 됐겠지요.
그죠? 대지권 미등기니까 당연히 또 낙찰 후에 대지권 등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낙찰 전이니까 이게 입찰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때는 뭐다? 내 건물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서초동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들 건물과 내 건물만 있고 우리들 땅과 내 땅은 없었잖아요. 왜 내 땅, 우리들 땅, 내 땅이 왜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왜 표시 안 되냐니까. 우리들 땅과 내 땅은, 이거 잘 들으세요. 저도 헷갈립니다. 우리들 땅과 내 땅은 뭐다?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따로의 교통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시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요건 같은 경우는 내 건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들 건물이 있어요. 우리들 건물이고 내 건물이 있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내 땅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낙찰 후에 대지권 등기 보니까 보십시오. 여기 204호잖아요. 204호죠. 그죠? 이게 내 건물이에요. 내 건물이 대지권 표시죠. 그죠?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이 보니까 뭐도 이제 2015년도에 대지권 등기하고 또 2017년도에 여기 이 땅이 보니까 전체 1, 2, 3, 4 땅이 4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다음에 한 필지는 저기 2015년도에 1월 2일 날 저기 대지권 등기가 되고, 다음에 2번, 3번, 4번 필지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18일 날 대지권 등기가 됐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오늘 216강 마지막 사례입니다. 부천 지원 사건인데요. 부천 지원 사건 해가지고 2019 타경에 37,033원 강제경매 본건 같은 경우는 기각 결정됐습니다. 기각 결정됐거든요. 이게 기각 결정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도 보시니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분양,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분양대금이 분양대금 완납하였으며 미등기 대지권은 취득한다는 건물 소유자의 회신서가 있다 이거죠. 그럼 또 매각물건 명세서를 딱 보자 이거죠. 쉽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드려야 됩니까? 정말로 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다 그러면요. 저한테 직접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들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막 1대1로 과외를 해드릴게요. 완전히 세세꼬꼬를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죠? 근데 이거 이상 쉽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건에 있어서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을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나 항상 이렇게 나와요. 대지권 미등기나 이게 막 똑같은 레파토리 같아.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됐다. 근데 우리도 이걸 믿으면 안 되거든. 근데 밑에 보니까 주식회사, 이것도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 신탁으로부터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이 얘기 봐야 돼.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완납됐구나. 알았어. 완납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가지고, 미등기 대지권은 사실상 취득한다는 회신서를 아마 제출한 모양입니다. 그럼 내가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지분 아니고 전후 부분이죠. 그죠? 예. 전후 부분을 낙찰받고 나서 대지권 미등기 되어 있다.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는 내가 전후 부분을 낙찰받았으니 막바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위 집단 등기라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가지고 대지권 등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 대비해가지고 우리 임장 활동을 하신다 할 때 가장 좋은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그 사장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 업수 이야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액기성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 막 복덕방 그러고 또 어떤 사람 막 복비라고 그래. 제발 그런 표현 쓰지 마. 아유 답답해 죽겠어 봐가지고. 요즘도 중개 수수료도 아니고 또 용어가 또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또 특히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하시다 보면 여성 공인중개사들 많아요. 근데 어떤 무식한 사람도 아줌마라고 그래. 아줌마. 그게 어딨어. 안 되지. 가시가 아이고 소장님, 아이고 사장님 하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사장님 이거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인데 이거 거래가 되나요 이거? 돼요.
왜요? 그러니까, 뭐, 분양되고 만납해가지고, 뭐, 그게 다 큰 문제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또 이게 의심스러워. 우리는 항상 의심을 가지죠. 예. 의심의 눈초리, 선글라스를 항상 쳐다봐야 된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고요. 시공사에다가 다시 뭐, 우리가 또 문의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아마 접근을 하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이거 2019 타경 이 사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경매 정보지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2019 타경이고요. 2019 타경에 37033. 본 사건은 경매가 보시다시피 최종기일 결과 이후에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사건인데 이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대지권 미등기 이걸 딱 바라보잖아요. 그죠? 대지권 미등기 되어 있다 했을 적에 우리는 기계적으로 어디로 제일 먼저 촥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로 촥 들어가셔야 돼요. 매각 물건 명세서로 촥 들어간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죠. 이게 있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 딱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요것만 달랑 표시되어 있으면요. 이거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 이거 화면을 조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가지고요.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그래서 이것도 화면을 확대를 해드릴게요. 화면을 확대를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 신탁으로부터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그죠? 완납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대지권은 사실상 취득한다는, 그죠? 사실상 취득한다는 회신서가 제출됨. 그럼 우리 이거 믿고 이제 입찰 들어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분양대금 완납됐다, 이거죠. 분양대금 완납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말이죠. 제가,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1부에서는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대지권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전한 물건,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니까 분양대금 완납하여 있고, 또 어디에다가 저기 뭡니까 회신하니까 회신수가 왔단 말이지, 분양대금 완납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아니면은 집합건물 등기부상에 보면은 대지권 이런 내용이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그 건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다세대주택 빌라가 이런 게 제법 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어가지고 토지 등기부등본상에서 토지 소유, 토지 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9월 23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9월 26일 날에는요, 좀 위험한, 조심해야 될 대지권 미등기 경매 사례를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전한 대지권 미등기 건물 물건보다는 위험한 조심해야 될 대지권 경매 물건 제가 더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다음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날 127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